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한 방에 정리, 그 2편 증권사 비교와 세금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 가을바람이 추천하는 탑3 증권사는 바로 키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수수료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키움증권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매매 수수료가 있어요. 이제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원래 0.25%인데 0.1% 적용이 되고 있고, 환전 수수료도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95%가 우대되고 있습니다. 이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준다는 게 이제 달러를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 두 가격의 평균을 냈을 때가 이제 기준 환율인데, 그 샀을 때, 팔았을 때 그 차이, 그거를 이제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그건데, 여튼 싸게 환율을 환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증권은 이제 봤을 때 이제 모바일 어플로 했을 땐 0.2%, 컴퓨터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는 0.25%, 그리고 이제 95% 환전 수수료 우대가 있는데 자산이 500만 원 이상 유지됐을 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인데 매매 수수료는 0.25%, 환전 수수료가 좀 특이해요. 1달러당 5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리할 때도 있고 안 유리할 때도 있는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대신증권에서 이제 키움증권보다 더 큰 이벤트를 해서 매력적이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미래에셋에서 키움증권으로 바꾸고 왔어요. 이제 미래에셋은 약간 장점이 인터페이스가 좋아요.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 세련됐다는 거. 키움증권은 약간 영웅문이라 그래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키움증권이 제일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을 선택한 이유를 또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 네 종류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해외 주식 수수료 0.1%, 환율 대 95%. 이거를 이제 모든 해외 주식 비대면 계좌 보유 고객한테 올해 1년 동안 드린다.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좋은 조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죠? 네, 한 번이라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이벤트 종료일로부터 1년 자동 연장. 즉 2021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거래 한 번이라도 하면 2021년에도 이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2년 동안 수수료 0.1에 환율 대 95% 받을 수 있다.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자동 감시 주문이라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종목에 얼마에 사겠다 걸어 놓으면 알아서 사주겠다. 이것도 이제 아마 한국에서 처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 처음 미국 주식 시작하면 40불 준다. 이벤트 참여만 누르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이벤트 참여를 눌렀는데 제 계좌에 바로 40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이제 뭐 큰 금액으로 사기 어려웠던 거, 좀 시세 동향을 사고 싶었던 거 이제 몇 주 사놨습니다. 이렇게 40불, 4만 원을 바로 준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입고하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다른 계좌, 다른 증권사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가져오면은 이제 얼마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큰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거를 가져오면 이제 거의 입고만 하면 15만 원을 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1천만 원 이상 매매를 하면 15만 원 더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꽁으로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벤트를 봤을 때 지금 2020년 1월 기준,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키움증권이다.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40불 바로 받을 수 있고 이 수수료와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볼 것은 세금입니다. 우선 미국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은 많은 세금이 발생이 하는데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고 팔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발생했던 거는 증권사에서 떼는 세금이에요. 다시 볼게요. 아까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매매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고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국가에서 기타 거래세를 가져가요. 그래서 0.00207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한 번 매도 주문을 해서 돌리면 최소 0.01불, 뭐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 어느 정도 조금 봐주긴 합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그 초과금에 대해서 22% 납부다. 네, 이게 사실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이게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사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부동산 못하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이란 시장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매매 시 기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한다. 양도소득세는 연 수익이 250만 원 초과인 분에서 그 초과인 금액에 대해서만 22%. 다음은 이제 배당 시 배당을 받았을 때 15%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떼고 달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금융 계좌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게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전에 뭐 배당주 소개 영상에서도 했을 거예요. 배당주 정리 영상에서 이거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일단 금융소득이 뭐냐면 제가 뭐 은행 예금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거기서 오는 이자 소득과 제가 받은 배당 소득을 다 합친 거를 총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다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다 합친 게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일해서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오버된 거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 초과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아까 이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잖아요.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아까 금융소득의 총 합인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이 됐죠.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소득들을 합친 4천만 원이 이제 과세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은 1200에서 4600 이게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근로소득 플러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넘는 것만 해서 여기서 1을 빼서 1이 들어가서 둘이 합치면 4가 된다. 근데 4천만 원이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16.5%가 부과가 된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한 초과분이니까 아까 얼마였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해서 16.5%.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좋은 점이 15%가 이미 배당은 원천 징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인 1천만 원에 대해서 1.5%만 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 배당을 3천만 원 받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받아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데 뭐 찾아도 보시고 제가 영상 남긴 거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파악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장시장은 언제냐? 미국 장시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시 반에서 오후 4시. 이걸 한국 시간으로 고치면
우리나라 밤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미국에는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제 해가 길어졌을 때 여름철에 1시간씩 땡겨요. 그래서 하루가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22시 반에서 5시까지겠죠. 네, 지금은 1월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이 맞습니다. 23시 반부터 6시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장전 거래, 장후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장 시작 전 5시간 반 동안, 되게 길죠? 5시간 반 동안 장전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프리마켓이라고 하고,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4시간 동안은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국내에서 금융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상 프리마켓은 개장 전 1시간 동안 거래가 허용이 되고, 애프터마켓은 거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겨울부터 하나금융투자가 프리마켓 90분, 애프터마켓 60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얼마 전에 테슬라도 그랬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급락을 했을 경우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애프터마켓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프터마켓이 되면은 장이 끝나고 발표되는 실적이나 무슨 악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되는 건 하나금융투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다뤄봤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꿀팁. 첫 번째, 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15%였는데 30%로 바뀌었죠. 근데 미국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대신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세가 왜곡될 수 없게 자유롭게 시장의 손에 맡긴다. 이게 미국이 추구하는 주식장이고요. 두 번째로 국내 증권사 어플에서 보이는 호가창은 실시간이 아니다. 통상 15분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주문 잘못 이게 실시간인 줄 알고 내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금을 내거나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주가를 볼 수 있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또 유용한 사이트들을 묶어서 포스팅도 하고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식 결제일, 실제로 사거나 팔았을 때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이 우리나라는 영업일 기준 플러스 2일인데 미국은 영업일로 플러스 3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통합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원화가 있는데 환전을 안 하고 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또는 제가 무슨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이걸 팔았어요. 팔고 애플을 사고 싶어요. 근데 들어오려면 아까 한국은 이틀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영업일로 2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판 다음에 바로 달러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증권사의 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결제일에 우리가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결제일 플러스 3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사면은 그때 필요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산을 해준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연구소 톡방에 있는 분들도 그러셨는데 이미 샀는데 뭔가 금액이 안 맞는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도 이제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환율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정한 가환율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로 주식을 사면은 정산을 3일 뒤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과 잔금이 다르고 돈이 좀 달라 보여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에 어떤 거래소가 있냐?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주로 대형주가 상장되어 있는 곳이고 나스닥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과 같이 IT, 벤처기업,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 있는 곳이고 OTC는 이제 그 외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거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빨간색이 상승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하락인데 미국은 반대예요. 파랑이 상승, 빨강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블루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유망한 종목을 블루칩이라고 하는데 블루가 좋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랑이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꿀팁 6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1편에서 계좌 개설부터 2편에서 뭐 증권사 비교, 세금이 어떤 게 있고 뭐 꿀팁도 드리고 장은 언제고 뭐 세금은 어떤 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봐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회의 땅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성투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미국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제 유튜브 하단 설명란에 써놨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뭐 쪽지 보내주셔도 되고 거기 있는 오픈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해드리고 작은 질문이라도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